연일 시작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 작전명은 상대적 우위에 투자하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상대적 우위에 투자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차별화 장세라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오늘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도주도 없는 상태고 또 수급의 주체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그렇지만 또 시장의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워낙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시장은 윗방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 장세 연말장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위에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미션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미션 어떻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방어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주 섹터 내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종목이 부진한데 그중에서 실적 호전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세 부분을 잡아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가 내수주. 바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더 좋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까지 글로벌 경기 자체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기 자체가 여전히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헤매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출 관련 내수주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에서 회복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 경기 다른 쪽에서 활성화를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가 얼마만큼 안 좋으냐를 보면 대표적으로 전기동 가격의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가장 선행 지표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 구리 가격이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또 움직이는 게 전기동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 가격이라든가 어떤 해운운임 지수가 상승을 좀 하는데, 여전히 전기동 가격을 좀 본다 한다면 거의 지금 톤당 지금 거의 4,500불 맨 바닥권입니다. 거의 그만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진하다는 측면, 그리고 각국 내에서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수출보다는 내수주도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내수주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 곡물 가격을 좀 반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자체도 지금 거의 최저치거든요.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대두 가격, 이 부분들은 즉 원자재 가격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곡물 가격 하락이 다른 원유라든가 다른 비철금속 가격, 상품 가격 하락 자체는 제품 가격 반영되면서 실적이 안 좋지만은, 예를 들어 곡물 가격 하락 자체는 오히려 국내 내수 관련해 가서 제품을 만드는 내수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불구하고. 그다음 상대 최근 들어서도 곡물 가격이 또 내수 쪽에 또 민감하게 반응한 환율 부분 자체도 최근에 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어떤 글로벌 시장의 상품 가격의 동향을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 실적에는 그래도 내수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내수주 관련 종목 투자적으로 실적 자체도 괜찮고, 일부 수출 관련 종목 업종들 같은 경우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말 4분기 전후와 내년 1분기 사이에 현재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내수 관련 섹터들 쪽에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대형주는 섹터 내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죠? 예, 일단은 그래도 대형주 sek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경기 관련 섹터들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된다면 업종이 지금 최근 가장 돋보이는 업종이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 자체는 차트 자체가 맨 위에 있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당히 부진한 업종 내에서 부진한 업종 자체는 건설이라든가 철강업종 자체는 면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IT 업종 내에서도 또 LG전자라든가 최근 LG이노텍이라든가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학업종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다른 여타 하학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최근에 양호하게 나왔던 하나케미칼 자체가 돋보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부진하지만은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관련 섹터들의 특징이 1분기 때 실적이 3분기 때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모멘텀이 가장 크지는 않지만 상대 실적이 3분기 때 괜찮고 4분기라든가 내년도 1분기 때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대형주 섹터 내에서 이들 관련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적 호전 중소형 종목 이렇게 주셨는데 그 종목군들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대형주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3분기 실적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기라든가 조금 전에 내년도 실적을 좀 봐야 된다고 그랬고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심리 자체가 유식되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전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대로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그들 관련 종목 중에서도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솔 테크닉스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음식료대 대상이라든가 삼양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조그룹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의 삼목에스펌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LG 장비 쪽인 제우스라든가 한양 ENG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싸 보이고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이 문제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 앞서서 종목들이 표로 많이 좀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유망한 그 종목군들 압축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업종으로 받는다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지금 업황이 괜찮은 게 IT하고 그다음에 정유 섹터하고 그다음에 화학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관심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업황이 안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강업종 자체는 가급적 저점에 서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랑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자체는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올해 이번 주부터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 소비 시장 목표까지 좀 진행이 좀 되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가장 연말 소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IT하고 의류 섹터이거든요. 의류 섹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장품 관련 같은 부분 자체도 중국 관광객이 10월 달 들어서 거의 15% 가까이 작년 대비 극볼 증가할 정도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입수됐던 중국 관광객들이 빠르게 유입이 좀 되면서 소비 관련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전개될 것 같고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수출 관련 섹터들 자체는 안 좋지만 중국 시장 내에서도 보니까 소비 섹터 자체가 10월 달에 11%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 그랬던 관점에서 소비 관련 섹터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오일리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또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했던 부분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어제 하루 조정받고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 장비 관련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좀 되고 또 중국 관련 업체도 향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장비 업종들 비아트론이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동아일텍 관련 종목도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올해를 앞둔 세계 기후 협약이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후 협약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온실가스 매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도쿄 의정서에서 출발할 때는 가장 세계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미국이라도 중국이 빠졌는데 이번 세계 기후 협약에서는 중국이라도 미국의 가입이 거의 확실히 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환경 관련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되게 될 수가 있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핵심 이슈라는 관점에서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과 관련 종목들 KC 그린 홀딩스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종목들이 제시가 됐고 또 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연말 소비 시즌 관련돼서는 IT와 의류 쪽을 좀 집중하셨는데 종목도 좀 간단하게 종목명만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류 업종 중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의류 업종 중에서 영혼비어 그다음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온 종목에서 한세실업 그다음에 한섬 같은 경우는 연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진다는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
화장품 관련 섹터성에서는 이제 산성 LNS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시작 괜찮은 종목이 C큐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속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최근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주정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고민 또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